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바쁘시죠? 광주에 있다가 해남 왔다가 지금 사전투표하고 예. 광주 미스 코리아들을 7명이 해남에 오셔서 함께 투표하고 네. 영광 단오축제장으로 갑니다. 예, 그러면은 사전투표는 해남에서 하셨군요. 네, 해남에서 했습니다. 예, 의원님들 보면 대부분 사전투표를 하시던데 왜 그렇습니까?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네. 우선 국민들이 사전투표나 꼭 투표장에 나오시도록 홍보를 겸해서 하는 거죠. 예.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오늘 지금 현재 광주 전남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전남이 1등, 전북이 2등, 광주가 3등 하고 있으니까 예. 호남의 유권자들이 화를 많이 내서 이번에는 나라를 바로 세우자 하는 그러한 발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특히 제 지역구인 해남 안도 진도도 아주 높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예. 6시에는 아직 집계가 나오질 않았고 오후 5시 집계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평균은 17.51%. 투표율이 네, 역대 최고치고요. 전남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높습니다. 32% 넘어섰으니까요. 그리고 네. 전북이 29.64%, 광주가 28.89%. 아마도 계엄이라는 이제 전례 없는 사태를 겪으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표와 연결이 됐겠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주 시민들이 조금 더 분발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한 개 군 인구가 적잖아요. 예. 그런데 광주가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에 또 광주 하면은 5.18 그 계엄의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3일 계엄도 광주 5.18 정신으로 국민들이 무너뜨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 종식을 위해서나 민생 경제를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좀 더 전국에서 1등 나는 그런 투표율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골목골목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네, 많이 다니셨을 텐데 광주 전남 쪽에. 오늘 이제 광산 네. 상가를 죄송합니다. 광산구 이 박준택 의원하고 네. 이웃교인 민영배 의원하고 함께 상가 투어를 했는데 네. 거의 다 그 상인들은 사전투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하지 않으신 분들도 오늘도 내일까지 꼭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리 지역의 90% 투표율을 목표로 잡으셨던데 심정적으로는 몇 % 했으면 좋겠다 싶으신가요? 90% 이상 나와야죠. 예. 지난 3년 전 네. 우리 호남에서 84.6%, 85% 득표율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이 두 분을 당선시킬 때는 거의 95% 나왔거든요. 예. 또 저도 지난 총선에 93% 득표율로 전국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예. 재선거는 93%가 되는데 더 절박한 내란 종식이냐 내란 개선이냐 민생경제 파탄범들 이러한 심판을 하는 이번 선거에 우리 광주 전남이 90% 이상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투표율이 90%면 득표율은 몇 %를 보시는 겁니까? 득표율도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오늘 사전투표를 신촌에서 하셨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는 그 대학가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계엄 후, 전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년
소위 MZ세대들에게 내란 종식을 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촌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투표율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사전투표 동시간대를 보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바라보면 어쩌면 본투표를 앞설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는데 사전투표의 열기가 뜨거운 것이 득표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십니까? 득표율도 좋은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사전투표, 과거 선거를 보면은 네. 사전투표 첫날, 그 다음날은 한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본투표를 하면은 사전투표에 배가 나오고 어떤 게 됐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투표장에 나가는 것도 행동하는 양심이고 투표장에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도 행동하는 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 전남북 이번에 모두 투표장에 나가고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내란 종식이고 민주주의 회복이다. 예. 또 우리 민생경제 호남 발전을 가져오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예. 선거운동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아. 그리고 특히 예. 우리 광주 전남 호남을 위해서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예산도 인물도 좀 요구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예. 광주에는 AI R&D 센터 등 여러 가지 공약을 했지만은 부산의 가덕도 비행장, 대구의 대구 비행장, 충청도의 행정수도 이전. 예. 그렇지만은 우리 광주 전남에는 이렇다 할 것이 아직 없습니다. 물론 AI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지만은 저는 좀 예를 들면은 광주 전남 메가시티, 예. 특히 이 나주에 한전이 내려와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큰 기관이 하나 정도는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농협이 우리 전남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군요, 의원님. 당연히 쉬어야죠. 예. 예. 제가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네. 광주 전남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 의원들은 물론 광주 의원들에게 전원 지역구로 내려와서 현장에 표가 있지 중앙당이 없다 하고 오늘 또 좀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네,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뭐였을까요? 주민들은 역시 민생 경제, 지역 네. 발전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광주 전남은 민주성지 5.18 정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21세기 대명찬지에 내란이 있느냐 이걸 확실하게 종식시켜라 예.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그와 더불어서 민생 중심 행보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리더십의 핵심 강점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재명 후보의 민생 중심 행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의 핵심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번에도 선거운동 방법을 경청투어로 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유세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들으면서 국민들의 생각을 파악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라도 옛날부터 백성은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조용하다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 그리고 잘사니즘, 예. 또 함께 평등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바라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영광으로 이동 중이라고 하셨는데 영광에서는 또 어떤 일 하러 가십니까? 영광에서는 지금 저녁 7시부터 예. 단오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 예,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비교적 좀 제가 얼굴이 많이 팔렸으니까 그래서 박지원입니다. 이재명 파이팅 박수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반응에서 힘도 아주 좋습니다. 예, 힘도 얻으십니까? 예? 힘도 얻으십니까? 그 반응에서? 아, 그렇죠. 제가 금년에 80세신데 예. 뭐 제 목소리를 듣고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저도 뭐 어제 올라갔다가 서울 갔다가 방송 7개 하고 내려왔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게요. 제 목소리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서로 상호작용이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해 줄 때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힘도 얻으시고요. 또 열심히 일하겠다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피드백, 반응이 좋으니까 네. 상당히 할만해요. 아.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모략과 음해 당했습니까? 예. 그러나 위대한 광주 시민과 우리 호남 사람들은 김대중을 살려줬고 대통령 만들어줬어요.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김대중과 똑같은 그런 모략, 그런 음해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광주 전남북에서도 좋지만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집권을 해서 윤석열 같은 그런 내란 세력들이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희생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서민경제를, 남북관계를 살려보자.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이 납니다. 예, 네. 만약에 이제 집권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대한민국을 저희는 꿈꿀 수 있을까요? 우선 누구나 먹고 살고 잘 사는 그런 대동세상을 이재명 후보는 풀어주고 있고 실제로 본인이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고등고시에 합격해서 금수저로 판검사를 하건 변호사를 하건 잘 살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버리고 다시 노동 민주운동으로 돌아온 것은 진짜 높이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그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성공적으로 했고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그러한 박해를 받았지만은 우뚝 서는 인동체의 삶을 김대중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기류의 김대중이 기류의 이재명으로 환생 부활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유세장을 함께 다녀보면은 오히려 김대중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열광적으로 지지를 표명해 주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이 우리 광주 시민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 네, 텔레비전 토론회가 어제 마지막이었었는데 총평도 좀 듣고 싶고 또 이준석 후보의 혐오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아주 완전히 실망스러운 토론이었지만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말리지 않고 나름대로 대통령이 되면은 무엇을 하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한 것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예. 김문수 후보 보세요. 처음 시작부터 공격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공격수는요, 제가 잘합니다. 새로운 한 방을 가지고 해야지. 네. 훌륭한 물레방아 돌리니까 국민들이 감동이 없잖아요. 예. 저는 이준석 후보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당신은 10% 내외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과 메시지를 남겨라. 예. 했는데 어제 그 토론 보세요. 그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해가지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좋지. 또 오늘도 또 그런 짓을 하는 거 보면은 역시 경륜도 부족하지만은 부상조치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지지층이 이탈할까요? 네? 지지층이 이탈하겠습니까? 어제 발언으로 이준석 후보. 이탈 많이 할 겁니다. 예. 지금 커뮤니티에서 자기 당에서도 탈당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정치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대통령도 최측근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어떤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하고 정치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우선 제 경험으로 보면은 청와대 예. 들어가면은 한 6개월? 10개월 되면은 거의 바보가 돼요. 그만큼 측근들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사가 만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후보에게도 저도 충고를 합니다마는 윤석열 같은 인사를 해서는 안 돼요. 예. 김대중 대통령은 경쟁자인 이해창 캠프에서 일했던 이규성 전 기재부 장관, 이현재 금융감독위원장 같은 분을 사실상 적군 아니었어요? 예. 그런 분들을 영입해가지고 IMF 여한 위기를 극복하고 또 비서실장도 김중건, 노태우 정무수석. 예. 일찍 오셨지만은 이종찬 국정원장도 민정당군 아니었어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보부 국장 출신인 강인덕 통일부 장관을 영입해가지고 그분의 입에서 햇볕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당선하면은 폭넓게 예. 인사를 하도록 권하고, 사실 대통령을 하면 제가 보니까 예.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예. 인사가 중요하군요. 예, 그렇죠. 인사가 만사니까. 네. 특히나 이제는 인수위가 없이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준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도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은 사전투표 기간이기 때문에 지역민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출범은 하지만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3년 전 대선에 실패하고 예.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처럼 준비된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저 같은 사람도 돕고 잘 하리라고 봅니다. 잘 못하면 저도 가만 안 있죠. 그렇죠. 한 말씀 또 하시겠죠? 해야죠. 제가 뭐가 무서워서 못해요.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할 말 다 하고 산 사람인데. 예.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십니까? 의원께서는? 국민이죠. 예. 국민이 제일 무섭죠. 예.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게 좋으십니까? 정치는 잘 하겠지라고 이렇게 맡겨놓고 본인들의 삶에 충실히 사는 게 좋으십니까? 정치인으로서는.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을 많이 혐오하는데요. 작년 또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MIT 경제학 교수 에스모글로 교수를 한국에 2, 3년 전에 오셨을 때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예.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더니 경제학자, MIT 경제학 교수가 한국은 정치적 갈등을 풀어야 된다.
모든 것은 정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치가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좀 관심 가지시고 정치인들 잘하는 사람한테는 예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동도 조심히 가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